단단한 생명의 그릇, 토기를 만드는 사람들. 사우나 생각하시면 네. 1200도의 뜨거운 고온 속에서 12시간 인고의 과정. 마침내 단단하고 윤기 나는 항아리가 모습을 드러낸다. 화려함을 입은 분청사기 쌀떡부터 소박한 아름다움 옹기까지. 수천 번의 손길, 그 시간을 고스란히 담아 흙으로 독을 짓는 사람들. 하루에 뭐 10시간도 더 하지. 그것은 인내와 끈기의 작업이다. 도자기의 고장 여주. 찜통 같은 열기 속에서 하루 수십 개의 항아리가 새롭게 태어난다. 뭐 만드는 거예요? 쌀떡 만드는데 쌀떡. 분청. 네, 분청으로 만드는 거예요. 항아리를 굽는 곳엔 늘 가마가 있다. 잔뜩 상기된 표정. 꽁꽁 닫혔던 가마 문이 열리는 이 순간이 그들에겐 가장 초조하다. 아직 채 식지 않은 가마의 열기 속에서 드디어 항아리가 빠져나온다. 자칫 부주의로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 그래서 항아리를 만드는 사람에겐 힘보다 조심성이 더 필요하다. 화려한 무늬의 쌀떡은 마치 화폭을 옮겨놓은 듯하다. 꽃과 감나무 그림은 정겨운 고향집을 연상시킨다. 항아리의 완만한 곡선에는 여유가 담겨 있다. 쌀떡으로 쓰기는 좀 아까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쌀떡도 다 이쁘게도 갖다 진열하는 식으로 해놔갖고 마치 분을 칠한 것 같다 해서 붙여진 이름 분청사기는 백토로 표면을 분장한 조선 초기의 도자기다. 최근 분청사기는 쌀떡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항아리는 통풍이 잘 돼 쌀벌레가 생길 염려도 줄여준다. 항아리 만드는 일은 흙에서부터 시작된다. 분청사기에 쓰이는 흙은 분청토라 불린다. 하루에 한 150개 박는다고 보면 돼요. 150개. 결코 만만치 않은 양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은 모두 6명. 신속한 작업을 위해 분청토를 나를 때는 모두가 동원된다. 분청토 하나의 무게는 약 10kg 정도. 분청토는 다른 흙에 비해 철분의 양이 많고 입자가 거칠다. 흙이 들어오자마자 손질을 시작한다. 공기가 들어가면은 못 쓴다는 얘기예요. 공기를 뺀 흙은 석고틀로 직행한다. 견고한 항아리를 위해선 조금의 틈도 주어서는 안 된다. 석고 가다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형이죠. 이게 세게 안 하면 안 되나 보네요. 네, 공기가 안 빠지죠.
공기가 남아있으면 나중에 항아리 모양을 잡거나 구웠을 때 구멍이 생긴다. 아무리 기계가 좋아졌어도 항아리는 여전히 사람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하루에 몇 개나 이렇게 만드세요? 하루에요? 200개요. 200개? 네, 대략 200개 정도예요. 200개 이렇게 다 일일이 손으로 낼 차이가 있나요? 여기 200개를 계속 하면요, 몸이 많이 지쳐요. 게다가 작업 내내 가마 연통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뿜어져 나온다. 폭염과도 같은 작업장의 열기. 바깥은 선선한 봄바람이 분다지만 이곳은 숨이 턱턱 막힌다. 작업을 시작한 지 30분 만에 벌써 땀으로 얼룩진 얼굴. 온몸은 벌써 축축 늘어진다. 여름 되면요, 자연스럽게 다이어트 돼요. 수십 번 내려치는 반죽. 그 진동이 고스란히 온몸에 전해지면서 몸도 부서질 듯하다. 이곳은 1년 365일이 한여름이다. 돌덩이 같은 석고틀을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는 것도 일이다. 볼 수가 없나 봐요. 못 들어요. 옛날에 기계 없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큰 걸 못 듣죠? 아, 기계 없을 때는 큰걸 못하고 작은 거만 하셨어요. 기계가 등장하면서 항아리의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석고틀에 원료를 주입한 뒤 기계를 이용해 항아리 모양을 찍어낸다. 그러나 회전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 순간적으로 사고가 나기도 한다. 조금 잘못 들어가잖아요. 탁 튀어버리면 왁 다 얼어져요. 따라가버려요. 흙이 정중앙에 놓여 있어야 기계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성형을 마친 분청통. 네모난 흙 반죽은 틀 안에서 순식간에 항아리의 모양을 갖춘다. 공정이 워낙 복잡하고 많다 보니 하루에도 수십 번 옮기고 나르는 일의 연속이다. 줄다리기를 하듯 팽팽한 힘겨루기. 작업을 시작한 지 한두 시간 만에 벌써 녹초가 된다. 물건 안 들어갔을 때도 80kg 정도 나와요, 이게. 아, 이거 흙 들어가면요. 흙 들어가면 한 85kg, 90kg 된다고 봐야죠. 한번 들어보세요. 수레에 담긴 석고틀의 총 무게는 어림잡아도 약 360kg. 성인 남성 몸무게의 4~5배에 달한다. 성형을 마친 항아리가 도착한 곳은 건조장이다. 건조를 얼마나 시키고 빼내나? 거의 1시간 꼴로 들어가요. 네. 굉장히 빨리 꺼내네요. 네. 또 정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마르면 또 안 돼요. 그 시각 공장 한켠에서는 또 다른 작업이 진행 중이다. 뚜껑 만드시는 거예요? 응.
쌀떡과 뚜껑은 바늘과 실처럼 꼭 따라다닌다. 뚜껑 없이 햇빛에 노출된 쌀은 수분이 증발해 금이 가기 쉽고 밥을 지었을 때 찰기도 떨어진다. 매끈한 외관은 물론 손잡이까지. 완성된 뚜껑은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이곳에서 잠시 머물게 된다. 성형 작업을 시작한 지도 1시간. 공기 스프레이가 등장한다. 항아리가 워낙 예민한 물건이다 보니 반죽을 떼기 전 공기 스프레이로 틈을 벌려준다. 뚜껑을 여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요령 없으면 힘들죠. 요령이 뭔데요? 이렇게 팔 힘으로 들면요. 힘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배 힘으로 들어야 돼요. 배를 이렇게 받쳐갖고. 요령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벌써 항아리 모양이 나온 듯 보이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수십 개 항아리는 다시 정형 작업장으로 옮겨진다. 정형은 기계가 다 하지 못한 부분을 다시 사람 손으로 하는 작업이다. 틀로 하는 거라서 자국이 나요. 실장으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을 부드럽고 말끔하게 정리하는 게 정형 작업이다. 돌림판 위에 항아리를 얹고 표면을 다듬기 시작한 지 30분째. 울퉁불퉁했던 항아리는 어느새 완만해지고 편안해진다. 질서정연하게 모양새를 갖춘 항아리들은 또 다음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에겐 가장 고되면서도 중요한 공정이다. 숙련된 작업자들이 뜨거운 가마 위로 올라간다. 야, 얼른 받아! 가마의 높이는 3m에 달한다. 가마 위에 안 올리면요. 한 4일 정도 돼야 건조가 되는데 가마 위에 올리면 한 하루면 됩니다. 천장에 닿을 듯 말 듯한 비좁은 공간. 공중에 아슬아슬하게 매달린 채 항아리를 빈틈없이 쌓는 작업은 거의 신기에 가깝다. 그 위험해요. 의지할 것은 자신의 두 다리뿐. 위태롭지만 강인하게 제갈길을 간다. 항아리를 받으려면 수시로 허리를 구부려야 한다. 관절이며 허리에 무리가 가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 가마 안의 온도는 섭씨 200도가 넘는다. 어우, 장난 아니다. 커피 터지겠다, 이거. 더워서요? 상상을 초월하는 더위. 일반인은 단 1분도 버티기 힘든 곳. 얼굴을 뒤덮은 땀마저도 뜨겁다. 땀으로 샤워를 하시면 이거는 몇 건데. 네, 봄이라 해가 나오면 여름에 진짜 장마철 있잖아요. 그때가 최고예요. 습기가 많이 올라가고
그때는 우통 다 벗고 일을. 40분쯤 지나자 가마 위가 항아리로 꽉 들어찼다. 발판 역할을 해줬던 가마 옆면도 항아리 자리다. 가마에 쌓아 올린 항아리는 총 4층 높이. 그 앞에는 건조를 다 마친 항아리가 쌓여 있다. 그러나 가마에 굽기 전까지 항아리 보수는 계속된다. 작은 돌기나 모난 부분에 물을 묻혀서 사포로 곱게 갈아준다. 근데 이게 요령 없으면요 다 불량 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전에는 처음 할 때 한 가마에 반 이상이 불량 난 적도 많았어요. 하나하나 항아리 다듬기가 완료되면 이제야 비로소 색을 입힐 차례다. 백상감, 흑상감인데요. 요걸 까만색, 요걸 하얀색. 도자기의 색상을 내주는 화장토다. 화장토는 도자기에 다양한 색과 무늬를 입히는 기본 바탕이 되는데 이를 상감이라고 한다. 스프레이를 이용해 화장토를 고르게 분사시킨다. 이때 화장토를 두껍게 바르면 색이 벗겨지거나 뭉칠 수가 있다. 마치 화장을 하듯 항아리에 색을 입히는 공정. 순간적인 집중력과 힘을 쏟아야 하는 이 작업은 뼈마디에도 그 흔적을 남겼다. 치유병이 이 손이 손가락이죠. 하루 종일 이것만 누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기딱하잖아요 지금. 뼈조차도 고된 노동을 견디지 못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인데 계속 하셨어요? 예? 그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요? 먹고 살려면 해야죠 뭐. 아무리 힘든 일도 세월이 지나면 내일이 되고 삶이 된다. 오전 8시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하루는 벌써 정오를 가리킨다. 여의자에 사방 어디에도 항아리를 볼 수 있는 곳. 자신들이 직접 만든 항아리가 안락한 의자를 대신한다. 배고프죠? 먼지 가득한 현장. 잠시도 쉴 틈이 없는 일상이다. 힘든 일이잖아요. 네. 뭐 중간에 그만두고 싶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지금도 그 생각 들어요. 하루에도 몇 번 생각하는데. 근데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 그냥 뭐 그래도 스트레스는 없으니까요. 한 30년 돼요. 어떻게 한 개만 쭉 걸어오신 거예요? 힘 안 든 일이 있어요. 이들도 단단한 항아리를 닮아간다. 잠깐의 휴식 시간. 무엇보다 간절한 것은 몸을 누이는 일이다. 허리 펼 수 있는 시간이 2시간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곳이 어디든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단지 시간이 좀 더 더디게 흘러가기를 바랄 뿐이다.
부지런히 움직이지 않으면 주문량을 맞출 수 없고 다음 공정에도 차질이 생긴다. 지금 이렇게 친 게 이제 정확히 친 거고요. 만약에 이렇게 치면요, 흙이 한쪽으로 몰려 있어갖고 공기가 있기 때문에 구멍이 나요. 이런 건 다시 쳐야 돼요. 있는 힘껏 이 일을 하는 매 순간이 그렇다.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성형기계의 속도를 맞추려면 그만큼 사람 손이 더 빨라져야 한다. 화장투를 입힌 항아리가 4층 높이로 쌓여 있다. 이제 화장토 위에 화려하고 고운 무늬를 새겨 넣는다. 하나 그리는데 얼마나 걸려요? 이거요? 한 5분? 네? 5분 정도? 5분? 굉장히 빨리 그리시네요. 어깨너머로 그림을 배워 항아리에 그림을 그린 지도 벌써 30년째다. 모든 그림이 다 그의 손을 거친 것들이다. 이렇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세요? 아침 8시부터요. 6시까지. 계속 이렇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네. 하루 10시간의 강행군이 이어진다. 하루에 한 80개 정도 그래요. 이곳의 쌀떡무늬만 해도 총 7가지. 흙 건조 상태와 색상, 기법까지 모두 다르다. 4군자일 거예요. 사군자? 네. 이거 붓이 아니네요, 근데 그리시는 게? 칼이에요, 이거. 칼이 훑고 지나간 자리에 그의 손끝에서 순식간에 대나무가 만들어지고 매화가 만들어진다. 거창한 작품은 아닐지라도 수년간 이 작은 작업대 위를 지켜왔다. 그림이 완성되면 이제 가마에 구울 차례. 그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렇죠. 이제 이게 다시 유약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흙과 유약, 그리고 굽는 온도. 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독 하나가 완성된다. 내가 손 한번 까딱 잘못하면은 이거 다 부장이라니까 그냥. 항아리 전체가 우유빛으로 덮인다. 유약은 광택을 내주고 물이 새는 것을 막아 항아리의 강도를 더해준다. 안에는 안 먹여요. 안에는. 뭐야? 안에 먹이면은 쌀이 떠요 그냥. 숨을 못 쉬기 때문에. 오후 3시 반. 작업이 오후로 접어들수록 눈은 점점 더 침침해지고 몸은 갈수록 고단해진다. 유약을 다 바르고 나면 항아리를 가마 대차에 옮긴다. 항아리를 만들 때는 잠시도 마음을 흐트러뜨리면 안 된다. 가마 위에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는 여유가 있는데 여기 놓을 때는 여유가 없어요. 오후 5시 순백의 항아리가 점차 쌓여간다. 마치 어린아이를 어르고 달래듯 물감이 서로 닿지 않도록 일정한 간격을 맞춘다. 드디어 항아리가 빈틈없이 가득 찼다. 그런데 가마까지 옮기는 것도 쉽지 않다. 항아리 무게는 약 2톤에 달한다.
꿈쩍도 하지 않는 단단한 항아리. 진땀을 흘리며 사력을 다한다. 항아리 만드는 일은 옮기고 나르는 작업이 절반이다. 조심해서 넣으셔야 되겠어요. 예, 안 그러면 이게 대체가 다 넘어가요. 이제 이들의 손을 떠난 항아리의 운명은 불길에 달렸다. 불 붙이고 불. 불 붙이신다고? 붉은 불가마 속에서 더 뜨겁게 자신을 연단한다. 그러면 한 몇 시간이나 이렇게 구워야 돼요? 12시간. 12시간? 가마 온도가 몇 도나 되는 거예요? 210도. 1210도? 이곳에서 밤과 낮을 지나 항아리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오후 6시가 되면 이들도 하루를 마감한다. 끝나셨어요? 예, 고생하셨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나시고 나면은 먼지가 많이 묻겠어요, 몸에. 그래. 고기가 안 하면 안 돼요? 네? 고기가 안 하면 안 된다고. 드디어 공장 문을 나선다. 네, 들어가세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하나 둘 가마로 모여든다. 지난 수고의 결과물이 모습을 드러내는 이때가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다. 언뜻 봐도 잘 구워진 분청사기 항아리. 그간 흘린 땀이 이 둥그스름한 항아리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또. 잘 나왔어요? 다 색깔이 다 똑같잖아요. 네. 하얗게 칠했던 유약은 가마 속에서 녹아 그 흔적이 사라지고 항아리에 광택을 남긴다. 그런데 목전까지 다 와서 버려지는 항아리도 있다. 여기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조금 나오면 뒤에 받쳐버려요. 이때가 가장 속상하다. 5-6개는 불량 나온다고 봐야 돼요. 기계로 찍어낸 것이 아닌 불과 물 온도 3박자가 맞아야 하기에 벌어지는 일이다. 하나 완성되고 나면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죠? 때로는 잃게 되는 것도 자연스럽게 감수해야 한다. 잘 나온 쌀떡은 곧바로 상자에 담긴다. 제일 보람될 때가 언제예요? 물건이 하나도 없을 때, 재고가 하나도. 보람될 때. 뭐 애들 여기 이제 고생 애들 다 커가고 뭐 다 전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가정마다 다 그렇죠 뭐. 포장도 일이지만 마음만은 홀가분하다. 분청사기 쌀떡은 여느 가정집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다.
전라남도 영광군. 따뜻한 햇볕 아래 수십 개 장독이 반짝이고 있다. 살아 숨쉬는 신비의 그릇 옹기는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곁에 꿋꿋이 살아남아 있다. 젓갈독, 김치독 또는 효소, 발효독 그런 종류로 이제 많이 사용하는 독이고. 한 번에 들어오는 흙의 양은 약 15톤. 영산강 유역에서 나는 옹기토를 엄선해서 사용한다. 이곳은 물레를 돌려 직접 성형을 한다. 기계 힘을 빌리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다. 옹기처럼 단단한 체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 옹기의 기능과 모양은 만드는 사람의 손놀림에 따라 결정된다. 힘이 있어야 되고 첫째 힘 부족하면 누른 힘이 부족하면 안 되고. 그보다 더 넘기 힘든 산은 석고틀을 옮기는 일이다. 양손으로 들기에도 버겁다. 몇 번만 옮겨도 온몸에 진이 다 빠져나간다. 우유를 하루에 몇 개를 만드세요? 하루에 150개? 옹기 만드는 일은 외로운 싸움이기도 하다. 각 공정이 분업화되어 있다 보니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땀방울을 흘린다. 기계가 아닌 사람의 몸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 어깨며 팔에는 금세 통증이 찾아온다. 이거는 얼마나 이렇게 말렸다가 빼게 되는 거예요? 한 3년? 무수히 쌓인 석고틀엔 이미 건조가 끝난 것들도 상당수다. 흙이 건조되면 물기가 차있던 만큼 미세한 틈이 생긴다. 응달에서 잘 마른 옹기토. 형체는 그럴듯하지만 아직 완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반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합치는 거예요? 항아리를? 다음 작업장에서 항아리는 한 몸이 된다.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려면 적당한 습기가 있어야 한다. 여기다 습을 방금 이 물기로 습을 주게 되면 상하가 정확하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긴 시간 흙을 만져야 매끈한 항아리 모양이 나온다. 항아리 하나 만드는데 각 공정마다 20회니까 7개 공정이면 140회의 손이 가야만이 이 항아리 하나가 탄생해요. 자연이 주는 선물에 정성을 더해 만드는 것이 옹기다. 이곳에서 만드는 항아리 종류는 20가지에 달한다. 대형이네요. 예, 예. 제일 큰 거예요. 200리터. 200m. 대형 항아리는 아직도 수작업으로 만들어진다. 기계가 좋아도 사람 손을 따라올 수는 없다. 손으로 만드는 거는 그게 호통이 잘 되고 기계로 찍은 거는 이제 그
그게 환풍이 잘 안 돼가지고 그렇다 하는데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포함되어 있는 옹기토. 이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옹기가 숨을 쉬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지문이 다를 정도로 한 겹 한 겹 옹기토를 쌓아 올린다. 발로는 물레를 돌리고 손으로는 흙을 치댄다. 길고 긴 인내의 시간. 꿈쩍도 할 수 없는 몸은 뻣뻣하게 굳어간다.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 일을? 한 50년 넘었지. 한 60년 가까이. 60년. 그때는 밥도 못 먹어가지고 근데 뭐 밥이나 얻어 먹고 입칠이나 하고 뭐 그래. 오십 년 전에는 3년간 무보스로 일하며 얻어낸 기술이다. 큰 거는 이 불을 안 펴면 이 하는데 일 안 잡히. 그래 이제 요거 말려가면서 그래 작업해야 돼. 옹기 만드는 일은 아직도 정성이지만 그 사이 세상은 많이도 달라졌다. 옹기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지만 막상 옹기를 배우려는 사람은 없다. 옹기는 오랜 기다림 끝에 완성될 수 있는 자연의 그릇이다. 벌써 1시간이 훌쩍 흘렀다. 아이고 힘드세요? 비다. 다시 항아리에 초석을 만든다. 하루에 몇 개를 만드세요? 하루 이거 뭐 8개, 7개, 8개. 이 날씨 돼가지고 뭐 이거 안 배웠으면 뭐 멜킨 뭐 집에 뭐 그냥 먹고 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제 이기라도 배워놓은 게네. 뭐 심심찮이 뭐 용돈도 벌이 쓰고 이래 뭐 지금 봐서는 잘 배웠다 이래 싶으지. 잘 배워놨다 싶으지. 그래서 인생엔 늘 새옹지마란 말이 따라다닌다. 3,300제곱미터, 약 1,000평에 달하는 옹기 공장. 유약, 네? 유약. 이곳은 천연재료로 직접 유약을 만든다.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재하고 흙, 콩깨, 그다음에 소나무, 재. 구석구석 꼼꼼하게 유약을 바를 때도 일일이 사람 손을 탄다. 하나, 둘, 마치 목욕을 시키듯 정성스럽다. 숫자가 많으니까 한두 개 같으면 괜찮은데 숫자가 많기 때문에 누적되니까 힘들죠. 항아리 하나의 무게는 약 80kg. 수십 개 옹기의 유약을 입히는 일은 3시간째 계속된다. 유약이 건조되는 사이 어제부터 24시간 굽기 시작한 항아리를 확인한다. 문을 여는 순간 아직 남은 후끈한 열기가 공장 밖으로 새나온다. 잘 나왔어요? 저기 속을 봐야 하는데 드디어 옹기가 긴 터널과 같은 가마를 빠져나온다. 물과 불, 바람, 그리고 사람 손을 통해 흙은 생명의 옹기로 다시 태어났다. 잘 나온 것 같아요? 네, 잘 나온 것 같아요. 색깔도 좋고. 짙은 갈색빛은 알맞게 윤기를 머금고 있다. 옹기의 소박한 멋이 그대로 살아있다.
완성까지 일주일. 공장문을 나선 옹기는 이제 항아리 판매점으로 향한다. 출고할 때는 어떠세요, 느낌이? 시집 보내는 기분이죠. 뭐. 옹기는 이제 누군가의 앞마당에 새롭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무게 한번 들어보실래요? 한 개? 얼마 정도 나가나? 굉장히 무거운데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들리나? 무게 얼마나 돼요? 한번 들어봐요, 저거. 네? 한번 들어보시라고. 한번 카메라. 어우.